안녕하세요. 안혜경의 라이프투데이 안혜경입니다. 날씨가 많이 훈훈해졌습니다. 봄을 맞아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황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황사는 기관지염이나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하는데요. 외출 후에는 꼭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소식들로 가득한 라이프투데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다양한 건축 자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돌에 기술을 더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더욱더 견고한 건축 자재로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신선함과 특별한 인테리어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초밥집이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초밥집 중에서도 인기 맛집으로 등극한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입차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요, 수입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건축 분야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맛은 물론이고요. 양도 두둑한 특별한 떡볶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아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떡볶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난청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보통 보청기를 구매하곤 하죠. 그런데 보청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게 딱 맞는 알맞은 보청기 사용하는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톡톡 튀는 소식들만 가득한 안혜경의 라이프투데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간단하면서도 제대로 된 한 끼 식사 찾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초밥집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초밥 맛집은요, 탁월한 맛과 인테리어로 고객몰이 중인 곳입니다. 초밥뿐만이 아니라 참치회와 간장 새우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줄을 서서 먹는 맛집 궁금하시죠? 그곳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싱싱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초밥. 초밥은 많은 미식가들이 즐겨 먹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초밥 맛집은 어디일까요?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며 진정한 초밥 맛집으로 소문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홍혜인입니다. 오늘은 초밥 맛집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초밥 좀 먹어봤다는 미식가들이 맛집으로 추천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비결이 있길래 전국의 많은 초밥 전문점들을 제치고 인기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웰빙 먹거리의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빙 시대 인기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초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초밥은 생선에 함유된 DHA와 EPA가 풍부해 성인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하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웰빙 먹거리 초밥을 아이템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며 맛집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다른 일식집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손님들에게 상쾌한 향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쾌한 냄새가 나는데요.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벽까지 나무로 돼 있어서 다른 초밥집하고는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편백나무를 이용해 인테리어를 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실내 공간에 마치 편백나무를 심어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는데요. 편백나무는 미생물과 같은 세균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라는 성분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혈관을 단련해 심폐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실내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인테리어 안에서 상쾌한 공기를 들여 마시며 신선한 초밥과 회를 즐길 수 있으니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다는 이곳. 홍혜인 리포터가 맛을 봐야겠죠? 사장님, 너무 메뉴가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천해 주실 거 없어요? 저희가 간장새우를 같이 하면서 네. 새우와의 전쟁이라는 초밥이 있는데 간장새우와 간장새우를 다진 거를 군함이랑 같이 하는 그 초밥, 생새우를 이렇게 토치로 구우는 초밥이 있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맛있게 해주세요. 사장님이 적극 추천하는 이 집의 메인 요리인 생새우를 활용한 초밥. 일단 제대로 된 초밥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고객들에게 신선함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산지 직송된 튼실한 새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고 그날그날 들어오는 횟감이 많아 말 그대로 신선함 그 자체라고 합니다. 먼저 홍혜인 리포터 앞에 간장새우, 생새우, 군함, 초새우의 새우 스페셜 초밥이 놓였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토치로 구운 거니까 식기 전에 드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요. 이제 먹을 건데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야겠어요. 초밥의 신선함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메뉴가 나온 즉시 맛을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3초 이내 맛본 초밥 어떤가요? 진짜 맛있어요. 이 다른 집 초밥, 새우 초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새우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왜 사람들이 이곳에서 최고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사장님이 추천해준 이유가 있네요. 홍혜인 리포터가 인정한 초밥 맛집. 저도 가보고 싶네요. 초밥으로 입맛 돋구었다면 본격적으로 참치회로 배를 채워볼까 하는데요. 신선함이 엿보이는 참치, 뚜렷한 붉은색이 참 맛있어 보입니다. 고급 참치회에 반한 홍혜인 리포터. 그냥 먹어도 맛있는 참치회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저희는 이제 묵은지를 소스랑 이렇게 담가놔서 재웠는데 그 참치를 묵은지랑 같이 싸서 드시면은 맛이 더 좋습니다. 참치와 묵은지 잘 어울릴까 하는 의문도 있겠지만 많이 먹으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참치의 단점을 묵은지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치회만큼 인기 있는 메뉴 또 있다고요? 한 가지 메뉴가 더 있잖아요. 간장새우는 어디서 먹죠? 저희가 이 초밥집에서 판매를 했는데 워낙 인기도 많고 매출도 많이 나와서 바로 앞집에서 하나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바로 가야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메인 메뉴 간장새우 맛을 검증하기 위해 혜인 씨가 초밥 전문점 건너편으로 출동했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 개점하게 됐다는 간장새우 전문점입니다. 소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 간장새우의 별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새우 껍질 까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먹기를 꺼려 하신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일일이 껍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인데요. 간장새우는 싱싱하고 큼직한 대하를 엄선해 손질한 후 오랜 기간 연구한 각종 야채와 과일이 들어간 간장 소스에 넣고 숙성을 시켜줍니다. 탱글탱글한 새우살로 식감이 좋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치회도 먹고 초밥도 배불리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인기 메뉴인 간장새우를 먹으러 제가 와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탱글탱글한 살 보이시나요? 와! 그리고 손에 별로 안 묻고 그냥 이렇게 머리만 딱 떼어내니까 편한 것 같네요. 자, 이제 제 입으로 들어갈게요. 간장새우를 한 입에 넣는 혜인 씨. 짜지 않나요? 맛있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별로 안 짜요. 그래서 그런지 밥이 생각나기보다는 술안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술이 땡기는데요. 좋은 음식들을 좋은 술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증류수를 판매하게 됐다는 사장님. 증류수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은 의아해했지만 회와 초밥 등과 함께 증류수를 마셔보고 나서야 사장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네요. 되게 처음에 먹을 때는 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좀 놀랐고요. 직접 다 까서 요리돼서 나오니까 너무 먹기도 편하고 맛있어요. 미리 까져서 나오니까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손에 안 묻으니까 깔끔하고 해서 즐겨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감각 있는 인테리어와 신선한 재료를 기본으로 한 특별한 푸드 스타일링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맛집. 나른한 주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음식들로 원기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초밥집을 이러한 인테리어와 컨셉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냥 프랜차이저 하나 운영하고 싶은 게 자그마한 꿈이 있고요. 이런 초밥이나 일식이라는 게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고객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초밥을 드신다면은 정말 맛 좋고 질 좋은 그런 초밥을 계속 보답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사용하는 자재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인데요. 이 돌에 기술력을 더해서 국내 유망한 건축 기업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튼실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화면 함께 만나보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건축물에 있어 사랑받는 자재가 있습니다. 바로 석재인데요. 최근 가공기계 발달로 석재 또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중심에 있는 기업이 있다는데 어떤 곳인지 라이프투데이에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비타민 리포터 한예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유망한 기업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건축 자재에서 빠질 수 없는 석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돌이면 돌이지 뭐가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돌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기술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인간이 사용한 재료 중 오래된 것으로 치자면 바로 돌을 빼놓을 수 없죠. 과거 돌은 시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건축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사용된 자재인 만큼 석재 문화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견고하고 튼튼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에 구조용보다는 장식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러한 석재를 대중화시키기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이미 탄탄한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소문난 곳이었는데요. 그것으로 한유진 리포터가 기업 탐방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건설 자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석재로 유명한 기업이 있다고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석공사 업체고요. JMP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JMP는 5mm 석재 판재와 단열재를 붙인 복합 파넬로 이를 설계, 시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석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주춧돌이나 조형물, 그리고 조경시설물, 건축 시공 등 다양할 텐데요. 이곳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석재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GIMP 복합 판넬이란 게 뭔가요? GIMP는 5mm 석재판을 단열재와 붙여 만든 복합 패널입니다. 기존 공법은 단열재 시공 후 철물을 사용하여 30mm 석재로 시공하였는데 이 방법은 화재 위험성과 비용이 많고 설치가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GIMP는 화재 위험성도 없고 경제적이고 설치가 편리한 장점이 있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석재업계를 이끌어가는 리딩 기업으로 소문난 이유는 바로 이 GIMP 복합판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두께가 굉장히 얇은데 이렇게 얇게 만드는 데 성공한 곳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슬림한 석재 제품을 만들게 되셨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재를 5mm 판재로 얇게 절단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주문을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경제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5mm 초슬립 석재 절단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업계에 엄청난 혁신을 몰고 왔다는 슬림 석재. 과거에는 두꺼운 석재에 별도로 단열재를 붙여 트러스를 시공했지만 이곳의 제품은 단열재와 석재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미리 만들어둔 슬림 석재를 사용하면 미장 과정에서 타일을 붙이듯 간단하게 부착해 외장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공사 소요 기간은 물론이고 비용도 대폭 줄어들어 많은 건축 관련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슬림 석재의 또 하나의 장점, 불에 타지 않는 자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 석재와 슬림 석재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왼쪽에는 일반 석재, 오른쪽에는 슬림 석재를 부착하고 아래 불을 지폈습니다. 보시다시피 슬림 석재는 멀쩡하지만 일반 석재의 경우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GIMP 슬림 석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GMP 판넬은 녹색 인증, 친환경 자재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자재로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주상복합 빌딩, 오피스텔, 주택, 공장, 체육관 등의 내외부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있고 기존 자재에 비해 GIMP는 시공 과정 또한 단축되어 건설업체들이 저희 GIMP 판넬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석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석재의 경쟁력에 대해 고민했다는 권혁준 회장.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세워 현지 제작 및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석공사업 자체가 유독 경기와 유행에 민감해 건축업에만 기대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터빈 발전기 개발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기술 자체는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본격적인 대중화는 3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터빈 발전기 기술. 하지만 권혁준 회장은 똑같은 기술의 제품을 보여줄 계획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이즈와 가격은 줄이고 효율성은 더욱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빈 발전기 기술 뭔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 터빈은 기름과 석탄을 이용해서 돌리는데 저희가 개발한 터빈 발전기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 발전기를 돌리며 전기를 생산하고 빠져나온 수증기를 다시 난방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열정과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꿈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권혁준 회장의 기술력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현재 개발 중인 신기술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저희 회사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 있는 간식거리 중 하나가 바로 떡볶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떡볶이는 일반적인 떡볶이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를 통째로 넣은 아주 특별한 떡볶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개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많은 이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365일) 질리지 않는 메뉴가 있다면 바로 떡볶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저 그런 떡볶이로는 손님 마음 사로잡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떡볶이로 맛집 대열에 끼어든 곳을 지금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러블리걸 박경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먹을 거 없이는 절대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 떡볶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떡볶이이기는 떡볶이인데 뭔가 특별하고 이 비주얼이 최강이라고 합니다. 아니 떡볶이가 비주얼이 최강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맛있는 떡볶이 맛보러 출발합니다.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떡볶이.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 국물 떡볶이에서부터 까르보나라 떡볶이, 짜장 떡볶이까지 특별한 레시피의 떡볶이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박경윤 리포터가 찾은 곳도 특별한 레시피의 떡볶이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맛과 비주얼로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게 분위기가 떡볶이를 판매하는 일반 분식점과 확연히 다르죠. 특별한 감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덕분에 떡볶이를 좋아하는 성인 누구라도 부담 없이 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 마니아 박경윤 리포터도 떡볶이를 주문해 보는데요. 모르겠다. 사장님, 여기서요 제일 맛있는 떡볶이로 주세요.
제일 맛있는 게 통치킨 떡볶이예요. 그게 제일 잘 나가니까 그걸로 드릴게요. 통치킨 떡볶이요? 다양한 떡볶이를 먹어봤지만 통치킨 떡볶이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약 15분 후 맛있게 만들어진 떡볶이가 리포터 앞에 놓였습니다. 박경윤 리포터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떡볶이의 정체는 치킨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바삭하게 튀겨낸 통닭은 냄비에서 건져놓고 특제 소스로 만든 매콤한 떡볶이와 함께 즐기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경윤 씨도 한 입 먹어보는데요. 한 입 먹어보더니 그 매력에 푹 빠졌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경윤 씨. 대체 맛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이 떡볶이랑 통닭 뭔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환상의 짝꿍이에요. 환상의 짝꿍. 이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이 떡볶이가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라고 하는데 진짜 그냥 이거는 게임 오버. 반칙이에요, 반칙. 사장님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박경윤 리포터의 입맛을 사로잡은 떡볶이. 바로 잘생긴 청년 홍성주 대표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 번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 떡볶이 홀릭으로 빠뜨리는 남자 홍성주 대표. 세상에나 제가 이 특별한 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듣고는 왔는데 이런 떡볶이가 등장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비주얼이 진짜 쇼킹이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이런 떡볶이를 개발하셨어요? 네, 제가 원래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떡볶이를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그냥 일반 떡볶이를 하면은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를 통째로 한번 튀겨서 올려보고 닭도 한번 통째로 올려봤어요. 닭을 통째로 넣으니까 비주얼도 괜찮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청년이 개발한 통오징어 떡볶이와 통치킨 떡볶이.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았으나 떡볶이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크기면 크기, 맛이면 맛,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었다고요. 맛집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이 떡볶이의 맛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 있고 텁텁하지 않은 매운맛을 내고요. 그리고 저만의 차별화된 육수가 있어요. 그리고 튀기는 거에도 이제 시간하고 방식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신선하고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고 있어요. 닭, 오징어 등이 있는데 그날 하루 쓸 양만 받아서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죄송하죠. 오픈치킨에서 만들어지는 인기 만점 떡볶이. 여기에 홍성주 대표가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와 육수를 넣고 국물 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다음 쫄깃쫄깃한 밀떡을 넣어주는데요. 떡이 익을 동안 닭에 튀김옷을 발라 튀겨줍니다. 그다음 맛있게 끓인 떡볶이 위에 고소한 치즈와 파를 아낌없이 넣고 튀겨놓은 오징어 혹은 통치킨을 얹어주면 메인 요리 완성! 특제 소스의 경우 매콤한 향이 강해 매운맛 마니아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어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요. 뭔가 매콤한데 자꾸 이렇게 손이 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주 오게 돼요. 중독성이 있어요. 청주에서 매운데 맛집이란 데는 다 가봤는데 여기만큼 맛있고 또 생각나는 데가 없더라고요. 매운맛도 좋고요. 이 치킨이랑 같이 떡볶이랑 먹는 거 좀 특이하기도 하고 좀 맛있어요. 드셔보셔야 알아요. 매워도 참고 먹을 수 있는 이유. 함께 나오는 사이드 메뉴 덕분입니다. 날치알, 단무지, 김가루와 함께 조물조물 만들어 먹는 주먹밥은 불난속을 달래주는 별미 중의 별미라고요. 사실 떡볶이는요, 뭐 조금만 돌아다녀도 금방금방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은데 이곳만의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떡볶이라고 하면은 분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식사가 되고 제대로 된 안주가 되더라고요. 치킨하고 오징어하고 섞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사이드 메뉴 하나하나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치즈 떡구이, 감자튀김. 일부러 그것만 드시러 오는 손님들도 계세요.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였던 떡볶이를 한 차원 높은 요리로 탄생시킨 떡볶이 맛집.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서비스로 무장한 이색 떡볶이 맛집에서 추억을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청주의 모든 분들이 저희 떡볶이를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적게는 10개, 많게는 100개 정도의 체인점을 오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화려한 모양과 성능 좋은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면 외제차들이 참 눈에 많이 띄게 되는데요. 그런데 외제차라고 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사고들을 대비해서 차량을 빌려주고 있는 곳이 있어서 많은 수입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저랑 같이 화면 함께 만나보실까요? 운전자들이 많아지며 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도 문제지만 일정 기간 동안 차를 쓸 수 없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김민경입니다. 요즘 수입차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수입차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수리기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리기간 동안 사용해야 할 차량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리기간 동안에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자동차 대차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차량 대차 서비스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가 도로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물질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차를 쓸 수 없다는 불편함이 뒤따르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차가 외제차라면 더욱 난감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외제차를 대차해주는 업체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민경 리포터가 오늘 찾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외제차 전문 대차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곳이 다양한 종류의 수입차를 취급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서울숲에 위치한 수입차 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장기 렌트, 단기 렌트도 하고 있지만 주 업무는 수입차 사고 대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대차가 뭔가요? 고객들께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에 대해서 대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 사고 차량을 A센터로 입고를 해주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을 손님에게 인도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스톱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사고가 난 차량의 차주가 대차 회사로 연락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 대차를 원하는 차량을 가지고 직원분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의 대차 서비스의 장점은 사고 난 차량보다 한 단계 급을 올린 외제차를 대차해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차들은 출고된 지 6개월이 넘지 않는 차들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 사람들의 만족도 또한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보지 못했던 다양한 수입차를 타볼 수 있다는 점도 사람들에게 매력 요소로 작용한다고요. 일단 제 차가 사고 나가지고 정말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차 수리부터 시작해서 렌트까지 마무리도 잘 지어주시고 게다가 차를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은 차로 해주셔가지고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사고 대차에서 진행되는 원스톱 서비스 말고도 또 다른 차별성이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스포츠카서부터 그 밴까지 다양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고객들이 사고 난 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렌트카를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들 같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출고된 차량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명품 외제차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주차장에서 쉬고 있는 차량들, 일반적인 크기의 세단부터 덩치가 큰 SUV 차량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하늘색의 스포츠카, 김민경 리포터가 한번 타봤습니다.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인 만큼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요. 회사 측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기에 차량의 상태 역시 좋았습니다.
이런 차는요, 구경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지금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1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카까지 모든 차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대형 차량. 연예인들도 자주 이용한다는 이 승합차는 렌트나 공항 픽업 서비스에도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고급 외제차답게 푹신푹신한 시트는 물론이고 세련된 실내와 탑승자를 위해 깔끔하게 정돈을 해놨습니다. 게다가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편안해 보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왔을 때 당황하셔가지고서 허가업체인지 확인도 안 하시고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허가업체인지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맡기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부르지 않아도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 업체가 허가 업체가 아니라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차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사고 대차 외에도 장기 렌트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객분들이 장기 렌트를 이용하실 때 어떤 점에 이득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다양한 차종의 차량들을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원가 할인율을 높여주어서 차량 전체적인 가격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차를 그냥 구매할 때보다 렌트를 할 경우에는 렌트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차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렌트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저희 차 같은 경우는 드라마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VIP 픽업 서비스, 웨딩카 서비스까지 하고 있으며 웨딩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장식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외제차가 사고가 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수리할 동안 당신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드림카들이 있습니다. 사고 대차로 꿈꾸던 드림카를 탑승해보세요. 저희의 다양한 차량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사업망을 넓힐 계획이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존속의 최대 가치는 이윤 추구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기업들도 참 많은데요. 취약 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익 목적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들이 실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쟁력을 키워 해당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정슬기입니다. 오늘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의 모습을 갖춰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뛰어난 경쟁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주변에서 사회적 기업 하나씩은 흔히 볼 수 있죠. 그만큼 국내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물건을 파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고 또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공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만큼 수익 창출이 힘들어 정부 의존적인 형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만은 그러한 평가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정슬기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제가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사회적 기업과는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소외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인력을 활용해서 역시 사회 소외계층인 주거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소녀소녀 가장의 댁을 무상으로 집수리를 해드리고 있는 집수리 업체입니다. 하지만 저희 업체를 집수리만 하는 업체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시고요. 과거 강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두루두루 시공한 경력이 있는 특급 기술자들로 구성된 건설업체입니다. 집수리를 진행하지만 단순한 집수리 업체가 아니라는 기업. 실제 국내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다양한 건축물들과 지역의 랜드마크로 소문난 트렌디한 건축물들을 시공하기도 했다는데요. 덕분에 기존의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민간단체의 자생적 독립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회적 기업을 내세우기 전에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전문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탄탄한 건설 업체와 같이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곳에서는 실제로 ISO 인증을 비롯해 각종 면허를 취득하는 등 각종 인증기관으로부터 건설업에 관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배와 장판, 실내 인테리어 등을 꾸리는 전문 건설 면허는 물론이고 빌딩까지 시공할 수 있는 종합건설 라이센스의 경우 전국 건설 주거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46개의 사회적 기업 중 이곳이 유일하다고 하니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죠? 그 주택 에너지 진단사라는 자격증인데요. 현재 이미 직원 3명이 취득을 하였고 추가로 2명이 시험에 응시해서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다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인데 에너지 복지가 더욱 절실한 현실에서 본사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특급 기술사 등 기술사 7명을 비롯해 에너지 진단사 인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진단사들을 고용해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니 미래 건축물 시공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다양한 기부 활동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주거복지 건설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사업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무료 치과를 통한 의료복지 사업과 관내 중학교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초대 부통령을 지으셨던 이시영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후손이 이시영 선생님 묘역에서 130m 떨어진 곳에서 거의 운막살이를 하다시피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단열 공사를 해드리면서 제 주변에 지역 자원, 그다음에 저희 동문을 동원해서 생필품이라든지 그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분들 애국 소녀들의 후손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물 등 건설 시공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인 만큼 사회 공헌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최근 건설, 시공 기부를 진행했던 강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단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손길로 만들어진 새 계단이라고 합니다. 정말 튼튼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적당한 높이의 나무판을 차근차근 세로 얹고 양쪽에 담을 설치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히 시공을 했습니다. 혹시 뛰어다닐 아이들을 위해 라인 작업으로 시공을 마무리했다네요. 시공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니 굉장히 깔끔하게 변했죠? 이번에 정비가 아주 깔끔하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매우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또한 좋아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아주 학교장으로서는 대단히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확고한 비전과 혁신을 통한 계속된 발전으로 건설 관련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착한 기업. 건설 시공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기업에 의뢰해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창조경제, 혁신경제, ICT 융복합경제, 스마트경제 모두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의 리더로서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로서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더 큰 규모의 종합적 사회복지를 구현할 것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요즘 웰빙 시대임에 따라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 참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청각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물과 멀어지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과 멀어진다고 하죠. 더욱더 소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난청센터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은 생활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난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청력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난청센터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요정 박시영입니다. 여러분의 청력은 양호하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했더니 국내에 있는 난청 환자가 무려 28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이어폰을 자주 착용하게 됐고요.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성 난청 환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찾곤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올바른 사용 방법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각 전문가님 모시고 올바른 보청기 사용 방법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수많은 소음에 노출돼 있는데요. TV, 스마트폰 등의 생활기기들이 내는 소음들과 보다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해 난청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쓰듯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에 어떤 보청기가 맞을지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난청센터입니다. 이곳에 오면 청력을 잃어버린 분들의 청력 회복을 돕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청력이 저하되면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한테 정확히 맞는 소리를 찾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한테 가장 정확한 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난청센터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청기 착용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청력에 맞는 기기를 선택하고 또 체계적인 듣기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요. 전문 청능사 등 청각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정상적인 청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박은숙 씨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력이 좋지 못함을 알게 됐다는데요. 주변에 좋다는 보청기를 사용해봤지만 무슨 문제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네, 귀가 좀 잘 안 들려서요. 이렇게 이제 생활하려면 정확히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면은 잘 들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들리나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 들리면요 소외된 삶을 살아요. 그건 너무나 노인들이 참 깜깜한 일이에요. 안 못 보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개개인별로 잘 맞는 보청기가 따로 있다는데 이곳에서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박시영 리포터가 직접 검사에 함께 참여해 그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이제 골도 검사인데요. 이거는 소리를 직접
그 달팽이관으로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이제 그런 검사고요. 이 모든 검사들이 소리를 맞추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정확한 청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청력 측정을 위한 방음 부스와 기도, 골도 검사는 물론 어음 명료도, 소리 민감도, 불쾌 역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최상의 청력 측정 장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볼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 이 정도가 듣기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소리를 직접 달팽이관으로 주어서 하는 검사로 소리 전달 경로 중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요. 개개인별로 소리를 판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 큰 소리에 대한 반응도, 소리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한 이해도를 검사하는 어음 명료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소리 맞춤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사람마다 귀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막 앞에서 파형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막 앞에서 소리 파형을 잡아서 맞춤 소리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얻어내는 그런 작업이죠. 소리 맞춤을 위해서는 필수로 시리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리 측정은 고막 바로 앞에 소리를 주어 소리의 파형이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에 맞는 소리를 다시 조절하는 건데요. 이 시리 측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보청기를 해도 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꼭 진행해야 하는 검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게 들리실 거예요. 네. 잘 좋은 소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곳에서는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다양한 보청기의 종류를 취급하고 있어 회사별로 다른 특징을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보청기 착용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를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검사도 다시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시리 측정 과정을 거쳐서 소리를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바탕으로 조절된 보청기. 과연 이번에는 잘 들릴까요? 성능사에 의해 조절된 보청기를 착용해 보는데요. 어머니 여기 보청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너무 좋아요. 기쁩니다. 광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난청과 함께 요즘 증가하고 있는 이명 환자들을 위한 소리 치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명은 난청과 동반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을 겪는 분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요즘은 보청기를 통한 소리 치료로 난청은 물론 이명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청 환자. 청력 회복을 위해서는 청능사와 같은 소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검사를 바탕으로 선택된 내 귀에 딱 맞는 보청기로 소리를 되찾으세요. 말 사이사이에서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 그리고 이명을 새로운 소리로 변화시키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기술들인데 이 기술들을 실제로 접목하기 위해는 큰 노력들이 더 필요하죠. 제 계획이라면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소리를 찾아드리는 노력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률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스팀 타월 마사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먼저 수건을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주시고요. 온도는 40도 정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1분 정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눈 주변 근육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눈으로 수분이 들어가서 건조해지지 않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